네, 알릴테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바꿨죠? 네, 스튜디오 바꿨습니다. 예, 스튜디오도 바꾸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사회자도 바뀌고, 예, 사람만 사람만 그대로예요. 사람도 근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선대위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 잘 듣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뭐 제가 해서 들은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뭐 얘기는 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 무겁다. 그리고 의원들 중심으로 또 의원도 또 선수 중심으로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타이틀만 있고. 그리고 공동위원장이 한 뭐 10분 되고. 그렇죠. 공동본부장이 몇 분 되고. 또 뭐 수석 공동본부장, 뭐 부본부장 공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실무자들 경에 들어보면 이 결제받다가 시간 다 간다. 숫자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공동이 한 3명인데 2명은 보고하고 1명 보고 안 하면 또 이분이 또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고 지적했죠. 그 여론도 또 많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안 되면 우리 1인 시위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하려고 그러죠. 진짜로 하려고 그때 방송에서 얘기까지 했고 삭발 준비하고, 발의권 네. 준비하고. 어디 가서 이제 당사 앞에서 하겠다고 그 방송 2회 방송에 보면 맞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렇게 바꿔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마음은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 방송을 자세히 보시면 네. 그게 나와요. 그게 우리 셋이 합류를 아직 안 해서 선대위가 제대로 출발을 못한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 사심이 좀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 그 3주 안에 시위 좀 하면서 네. 좀 뱃살도 좀 빼고. 네, 그러려고 했지. 했더니. 좀 홀쭉하게 잘 그래도 아니 두 분도 이번에 선대위 합류하시게 됐다면서 네. 새로운 선대위에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항상 선대위든 선거에는 자원봉사가 중요하다. 그래요? 네. 그럼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원봉사하는 거지. 우리 현근태 저도 뭐 변호사님은 자연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네. 대변인으로 임명받으셨잖아. 대변이 됐습니다. 그날 우리 방송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왜 전화 안 오냐고. 사실은 현근태 변호사님이 네. 엄청나게 지금 경선 과정에서 맞서 네. 싸워줬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근데 이 유능한 공격수를 왜 안 부르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와서 걱정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 전화요? 전화는 원래 안 오잖아요. 그냥 이제 그 전화는 안 오지. 여기 직거래 하잖아요. 저는 그냥 판을 여기 직거래 하는. 짜는데 조금 일조를 했고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분들이 합류를 하면서 선대위의 모습도 바뀌고 지금 또 친정 체제로 강화됐고 정말 후보의 신속성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체제로 따라닥 움직이게 됐는데 어떻게 만족하세요?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님이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이제 공보 쪽이 잘 안 움직인다. 공보, 네. 특히 현안 대응 잘 안 된다. 바로바로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일 빨라요. 현안 감각도 제일 빠르고 정치액적도 제일 빠르고 SNS 움직임도 제일 빠르고 댓글 다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후보님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밤새 봐요. 댓글 다 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손발처럼 안 움직이니까 그거를 저는 뭐 친정체제라기보다는 그 후보의 의지와 뜻과 이거를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실무자 위주로 된 것 같고 저희 뭐 공보 저도 이제 대변인 맡고 있으니까 공보 쪽도 하루에 계속 이제 논평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도 국민의힘이 더 빨라요. 아 우리보다 그쪽이 더 빨라요? 왜냐면 논평이 하루 나오는 게 거기는 10개 이상 나와요. 그 야마? 이상한데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제목 뽑기 좋게 길게 안 써요. 짧게 짧게 그냥 바로바로 쳐요. 언론이 좋아하는 식으로 딱딱 그렇지. 맞춰서 그게 맞추는 결국은 거니까. 이준석 아. 대표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왜냐면 청년 대변인 이 배틀로 뽑으면서 걔들 뽑고 그다음 공보단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기사 나오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걔네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항상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바로바로 나와요. 오케이. 언론에 나오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우리는 네. 지금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이렇게 주제 뽑고 오후에 정도 쓰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쯤에야 뉴스 그 지적도 나오니까 그때 하셨잖아. 그때 했죠. 근데 그게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빨라지긴 했지만 확 그래도 빠지진 않았다. 덮어야지 그럼. 자, 우리 소개를 안 했어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 소개 한번 해주시죠. 택도 없다. 분이야 뭐. 네, 택도 없다의 우리 현근태 변호사님. 네. 우리 저기 성질난다. 성질난다 김대성님.
이 선대위가 개편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자원봉사단. 자원봉사단 지금 네, 몇만 제명인의 명. 친구들. 아 제명인의 친구들 이름 좋네요. 일단 보고를 드리기는 네. 100만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자. 100만 100만. 자원봉사. 옛날 뭐 100만 밀란 비슷한 그렇죠. 거 100만의 파란을 일으켜야 우리가 된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음. 100만 파란. 지금 몇 명 조직했어요? 지금 이제 10만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10만. 이게 10만을 조직했어요 벌써? 10만을 조직해야 되죠. 야, 아 해야 된다. 지금 몇 명 있냐고 그래서. 뭐좀 눈치 봐요. 솔직히 몇 명 있어. 어제 이제 어제 시작했죠. 시작한 이제 2, 3일 됐는데 2, 3일. 2, 3일 됐는데 이제 초창기니까 초창기니까. 3주차쯤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한 1000명은 넘는 1000명 거라고. 정도 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많이 많이 근데 하셨네요. 그 제가 이제 지난 문재인 캠프 때 조직관리 팀장을 하면서 음. 자봉단을 조직하고 운영을 했어요. 바람개비 자봉단. 아 바람기 기억나요? 네. 공식 명칭은 음. 문재인과 함께 달리는 바람개비 자원봉사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프에서는 바람개비만 썼죠. 왜냐면 선거법 때문에. 아, 이번에도 선거법. 마찬가지로 제명인의 친구들 뭐건데 음. 아직 그 명칭은 이제 정철 카피님한테 맡겨서 네. 요청을 해서 누구요? 좋은 정철 카피님. 정철 카페님? 네. 그 그분한테- 제가 아는 정철 그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그걸 져준대요? 아, 저 달라고 이제 바지 가랑이를. 아 그분이 캠프에 합류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것도 유명한 제가 연락처 분인데. 알아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그럼 연락 바로. 줘서. 하여튼 어. 좋은 이름을 좀 따가지고 네. 어필되고 직관적으로 그 일반 그 지지하는 시민들이 캠프로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아, 신났네 신났어 지금. 그 자원봉사단으로 모여서 예. 재미있는 친구들 모여서 본인이 각자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일, 네. 해야 되는 일, 예.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뭘 으쌰으쌰 해야지. 지난번 대선 때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SNS 상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많이 그렇죠. 이 뭐 웹자보나 아니면 이런 게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리고 진짜. SNS 움직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발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선거 캠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지지자들이 그렇죠.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고 지난번에 맞아요. 뭐 미에로파이바 예.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제명인의 바카스 이런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놀 마당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게 있잖아요. 제명인의 제명인의 마을. 마을. 예, 그것도 아, 신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청년의 꿈 홍준표가 만든 거, 네. 또 뭐 안철수가 만든 거 있었잖아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접속수가 하루 만에 다 제꼈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아마 첫날 오픈한 지 24시간 만에 그 청년의 꿈은 글이 뭐 900 몇 개가 올라왔다고 막 언론에서 네. 대서특필 했거든요. 근데 제명인의 마을에는 이겼어.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글이 2,000개가 넘어요. 아. 그리고 홍준표 이겼어. 접속자가 지금 오늘자로 19만 명. 홍준표는 1000만 넘었대. 아 그거는 내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 막 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아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서버가 다운되는 것도 제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요. 이게 기술적으로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글을 남기려고 거기는 하는 사람도 19만. 청문 홍답에서 홍준표가 직접 답을 달아. 여기도 후보님이 아, 직접 그치? 답을 달아주는 이벤트를 지금 아. 한 거예요. 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정도에 내일 다 정도에. 다시. 아. 이렇게 또 이름이 뭐예요, 그럼? 청문 거기가 뭐 이답 이런 건 안 되잖아. 제명인의 커피숍. 커피숍. 네, 근데 커피숍하고 답하는 건 좀 그쵸.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하나 깠어요. 뭐라고? 여기는 글을 올리면 바로바로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승인한다 어쩐다 막 이러는데 어. 내 조선일보 그 담당자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제명인의 커피숍이잖아. 근데 커피숍에도 무슨 커피를 얘기예요? 주문하면 시간이 커피가 걸려? 짠 바로 나오냐고요. 아무리 빨리 나와도 3분 5분은 걸리지. 아니 꼰대 마인드. 아니 근데 꼰대 그래서 마인드. 거기에 아니 그러면 그 아니,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이재명 자체가- 후보가 직접 답을 해요? 직접 하신대요. 아, 해야지. 바로바로 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응. 이게 막 세팅됐잖아요. 후보님 아니 바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커피숍의 이름 자체가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할 걸 게 안 돼. 그래서 근데 청문 홍답 얼마나 좋아. 그게 뭔게 네. 그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고 답을 한다 생각을 안 하잖아. 커피숍은 커피 마시러 가면 되지. 원래 커피 마시면서 수다 하는 진솔하게 거지, 수다. 후보한테 여기는 뒷담화도 하고. 단순히 뒷담화 뭐 이름 그런 게 한번 다시 아니라 한번 지어봐요. 뭐. 후보님께 네. 꼭 해야 될 말, 네. 정말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꿨을 때 내가 이랬으면 이재명이라고. 좋겠는 말 이런 말을 하다 제명의 보니까 상담소 이럴까? 커피숍으로 해가지고 일단 했고요. 아마 그 막 와서 왁자지껄하고 노는 마당은 또 이게 확장이 가능해요. 제명의 민원실.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입점을 하나둘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제명인의 마을에 와서 북적북적거리면
이게 마을이 그럼 제명이네 마을하고 우리 자원봉사단하고 제명이네 친구들도 지금 친구들하고 자원봉사 제명이네 친구들이 이제 제명이네 마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근데 거예요. 공보다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공부단은 직접 공중전 하니까 뭐 괜히 그 아니, 지상전 할 필요가 없어. 제명이네 전광판 해가지고 거기서 쭉 해야지. 공간판 좋네. 거기다가 오늘의 이슈 브리핑 이런 그렇지. 것도 딱딱딱 올리고 그런 거 좋네. 아니 공보단은 우리 논평 쓰면은 저 모든 언론에다 위에서 뿌리는데 아니, 지지자들이 못 밑에- 보잖아. 아니 우리 신문에 선거캠프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딱 그 지점인데 그러네. 친절해야 돼요. 커스터마이즈 네. 해야 돼. 네. 지지자 입장에서 어. 지지하고 싶은데 거리를 둬야지. 그렇지. 공보다는 문제 있네 보니까. 그거 한번 근데 요청해요. 지금은 네. 그거는 선거 캠프뿐만 아니라 뭐각 정당도 그런데 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논평을 쓰면 그거를 이제 우리 캠프 우리 후보 마크맨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카톡방이나 텔방에 모아놓으면 이제 거기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돼요. 우리 당출이 기자들 이메일을 쫙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기사로 나오는 거잖아. 기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찾아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힘들잖아. 그렇지. 귀찮아. 지지자들 그냥 제명인의 아침에 일어나서 제명인의 마을 딱 딱 들어오면 가면 거기에 오늘의 논평. 논평 쫙쫙쫙 나오고 그렇지. 거기 클릭만 하면 기사 딱 그렇지. 보게 하고 이렇게 편리성을 해드리고 기자들도 왜 힘들게 마크맨 오늘 조금 하냐고. 제가 그치 왜 쫓아다녀. 공부 기자들도 여기 들어와서 알아서 뭐라 그래요. 공부 단장님한테 오늘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 뿌리지 마. 네? 뿌리지 마. 제명인의 마을에 들어오라 그래. 요새 누가 네, 맞아요. 그 찾아가는 제명인의 방송을 봐. 마을이 봐. 그냥 캠프를 다 접사는 거예요. 아니 제명인의 마을이 그러려고. 마을이 홈페이지인데 간판이야. 온라인 선거 캠프 우리 두 분의 수고와 또 저의 수고와 또 지지자들의 열망이 다 합쳐져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새롭게 출범을 했고 그 결과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선배님? 지지율 꼭 현황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좀 윤석열 많이. 후보의 네. 컨벤션이 끝났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한 달 정도 더 됐잖아요. 11월에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본격 시작이라고 봐요. 아, 네, 이제 이제 진짜 시작이죠. 이제 똑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예, 우리 정당 지지율이 사실 역전된 게요. 그렇죠. 지난번 보궐선거 전부터 그 LH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역전됐어요. 정당 지지율이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거의 한 8개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후보 간의 지지율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지난번에 이제 저쪽 이제 컨벤션 나눠서 확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 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제일 앞서가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당 지지율보다 뛰어넘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약간 지금 약간 그런 단계예요. 이제 출발점이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신발 민주당 벗고. 지지율보다 왜냐면 민주당 우리 당이 사실은 욕을 많이 먹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좋은데 당이 민주당이 싫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이 그동안 뭐 부동산 문제,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본인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 그렇죠. 아,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지지율을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3주 전에 우리가 방송을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새롭게 가지 않는 이상 우리도 더 이상 방송할 이유가 없다. 지난번 구독자 수가 몇 나왔죠? 우리 구독자 만명 안 돼. 자꾸 묻지 마. 조회수. 우리 왜 자꾸 자기 목표 살을 달성은 했죠. 어쨌거나 약속한 대로 나 1회 맡아가지고 내 목표 달성했고 2회 맡아서 목표 달성했고. 했지. 근데 누가 안 했어? 그거 안 알려. 내가 안 했네 그럼 내가. 그치, 안 알렸죠 주변에. 안 알렸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본인 그 SNS에다 올려야지. 아니 대변인이 딱 올려줘야지 알릴 테요 방송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왜 안 올린 거예요 솔직히. 아니 사실은 그쵸? 네가 창피해? 귀찮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창피해. 아, 그게 급하지구나. 아니라. 네, 바빠서 아니, 이게 그러겠죠. 왜냐면 네. 공식적인 네. 뭐 저는 아시잖아요. 내가 SNS 하면 우리 뭐 이재명 후보에 도움이 되는 거나 이런 건 다 올려요. 뭐든지 간에 다 그렇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재명 도움이 후보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사실은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네, 이 그렇죠. 목소리 낸 것들이 네. 반영됐고 그렇게 해서 지지율도 따라잡았고 다 우리 덕택이네. 알았어요. 빨리 다음 넘어가요. 네, 요번에 이제 올리세요. 넘어가자. 이번 방송은. 네, 안 올리고 다음 방송에 이제 집중 신랄하게 분석할 거야. 어디에 올리고 다 얘기 총적으로 갖고 오세요. 자, 결국에는 근데 후보께서 그 여론을 정말로 민심을 잘 청취한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모습들이 여론에 반영됐고 지지율 상승에 효과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게 메타버스. 우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보고 있죠. 진짜? 보는데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어. 어쨌든 뭐 메타버스도 좋고 반응도 좋고 그렇죠. 영향력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의 한 명한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캠프가 이제 선수는 골잡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수인데 네. 그럼 스태프들이 골을 넣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캠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스텝인데 한 명 한 명이 그럼 일반 관중들이 보기에 스태프들이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 해준다, 서포트 해준다, 골을 넣기 위해서. 그럴 때 골을 넣으면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기는 네. 거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건 선대 체제를 개편돼서 조금씩 되고 나온 것 있지만 같아요. 근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뭐가 이게 부족해? 좀 손발이 착착착 맞아가지고 아. 후보가 뭘 하면 바로바로 뭐가 만들어지고 네. 지지자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그래서 필요적으로 결국에는 느껴져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이 나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것도 그렇지만 기승전 자원봉사잖아. 어쨌든 아니 너무 그렇게 까지 마요. 좀 일반 시민들이 관중인데 네, 맞습니다. 5천만 관중이 지금 오케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5천만 관중 중에 자원봉사 지원했어요. 네. 지원했어요. 지원 안 했죠? 안 했지. 나는 뭐 안 했잖아. 난 자원봉사 빨리 해. 일하고 있는데 하주 12명이 어떻게 할 거야. 일하고 있는데 뭘 아직 아니 근데 메타버스가 기획을 잘한 게 잘했죠. 사실은 맞아. 이번에 전북을 따로 간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맞아요. 호남을 하나로 묶고 제일 먼저 가면 광주 갔다가 5.18을 갔다가 그 다음에 전남 몇 군데 들렸다가 전북은 그냥 오다가 들리는 그렇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분들이 요번에 이제 소외감이 나왔잖아요. 있지. 3중 차별이다. 소외감이 서울 지방 차별. 그 다음에 영남 호남 차별. 차별.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 차별. 맞아요. 그래서 호남 분들이 특히 전북 분들은 항상 소외감이 있어. 호남에서도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 전남을 3박 4일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북을 따로 간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아마 그런 배려를 했기 때문에 또 정세균 총리가 직접 그렇죠. 만찬도 하시고 또 도와달라 하고 지난번에 저 우리 선대 발대식카도 뭐 혼자 뭐 외롭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북을 별도로 책정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저는 아마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또 실행이 됐어요. 아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오늘이 전북 마지막 일정으로 마지막 알고 날. 있는데 일정이 다른 일정보다 풀로 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지역에서 목말랐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일정을 넣어달라고 요구가 너무 후보님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 좀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그런데 되겠다 싶기도 한데. 그거는 뭐 이 주말에 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 이제 이 저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준석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준석이랑 뭐 티켓택 하면서 이제 언론들이 집중 그런 걸 봤거든요. 약간 공중전이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안 본 사람들은 약간 선입관이 있어요. 약간 과격하다, 약간 뭐 저돌적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만나보면 중요하죠. 좀 샤이하고 활달하고 따뜻한 분이고 이런 게 있어서 무조건 사람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우리 메타버스가 이제 거리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이제 캠핑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렇죠. 식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캠핑하는 식은 내가 보기에 이제 조금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고 대학생들 말이야. 대학생들 대학교 가서 강연하고 예전에 우리 문재인 2017년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20대 애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 애들이 대학생들이에요. 이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이번 선거에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강의를 제가 보기에 다음에 갈 때는 예. 일정들을 하나씩 나와야 돼. 지난번에 경북대 갔을 때 굉장히 반응 그리고 좋았거든요. 이제 학부사 근데 하나 출신들도 주의할 많아요. 점은 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되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변 그렇죠. 일반 청년들 그렇죠. 뭐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잘 반영돼서 아무튼 두 분께 그럼 우리가 얘기하면 반영이 되대? 그러니까 되죠. 반영을 왜냐면 누가 이게 시키는 거야 지금? 지금 최고 인기가 네. 아시겠지만 이제 길거리 연설이에요. 네, 연설 맞습니다. 몇 분 하는 건데 이제 마이크를 못 쓰니까 네. 육성을 하잖아요. 근데 오래 못 하잖아요. 네. 짧은 기간인데 사실은
지금 방송, 언론 아니면 연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예요. 어쨌든 노출을 많이 늘리는 게 좋고 방송 언론도 있지만 말씀처럼 이제 직접 그런 사람들 상대로 직접 스킨십을 늘리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두 분께서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전달 안 되면 두 분 책임이에요. 아 직보하는 사람이 누가 직보예요? 두 분이 그거는 일정에 따른 거잖아. 그렇지. 일정 팀이 하는 거잖아. 아니 두 분이 얘기 건의를 해서 해야죠. 아, 이게 팀장이고 여기 아니 유튜브 우리 대변인도 있고. 알릴테에서 얘기하고 사무장님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반영되면은 두 분의 도움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새로운 선대위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진짜 신발끈 딱 묶고 지지율 동률로 만들었어요. 10% 이상 차이 나는 거 이제 출발. 근데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고 저쪽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 이런 말도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모든 이길 때까지 환경이 이긴 게 아니에요. 자, 네. 3월 9일 날 딱 까서 우리가 이겨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두를 좀 바꿔보면 저쪽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최근에 국짐 예, 국짐,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김정인의 합류한다 안 한다, 뭐 이준석 대표와 뭐 윤석열 후보 간에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그저께 또 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또 했어요. 소맥도 막 네. 폭탄 뭐 왕창 그래서 먹고 뭐 술만 먹으러 다니냐고 친구야. 그러니까 술 먹고 친구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딱 건달 스타일. 그 선대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보니까 뭐 네. 아니 뭐 일단 뭐 지금 뭐 그 네. 지지자들이 만든 웹자보들 뭐 네. 내용들이 법잘단. 많이 야.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네. 전두환 때 국보위 하면서 하나였던 중심으로 다 짰잖아요. 근데 딱 군인들이 다 그렇지. 있지. 그때 육사 뭐 네. 11기, 10기 뭐 13기, 17기, 18기까지 쭉 해가지고 장세도, 박희도, 최세창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공수특전단 뭐 네. 이런 했던 사람들이 군사 다 독재를 한 거죠. 그렇죠. 군사 네. 관련 그 핵심 보직들은 다 그런 네. 하나의 출신들이 했던 네.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도 윤석열 캠프 선대위의 구성 요인들을 보면 다 검사야. 윤석열, 진짜로요? 윤석열 후보부터 검사. 야, 후보 검사지. 그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뭐 김경진, 뭐 원희룡, 김용남, 김 다 검사. 다 검사. 저번에 우리 방송 때 얘기했잖아요. 검찰공화국이다 이거. 그렇지. 이판사판 검사판. 대통령 되기도 전부터 선대위를 검찰 조직으로 만들어 보고 검찰 조직의 핵심 뭐야? 일사불란하게 상명하고 주도해서 상명합법해서 잡아들인다. 잡아들이는 거.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그 정권을 자기가 가져가면 윤석열이 가져가면 잡아들이겠다. 누구를 잡아들여요? 누구든. 본인들의 뜻에 여기는 세 사람도 이제 우리 장기수 되는 거야, 장기수.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하면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12.12 때 어쨌든 하나의 출신 다 잡았잖아. 이 사람들이 청와대, 행정부,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았고 안기부. 다 공기업 사장, 안기부, 언론사들도 많이 갔어요. 언론사까지요? 다 장악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 진짜 검찰공화국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청와대, 검찰은 다 가죠. 행정부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지적 잘하신 것처럼 군인이 정치 오래 한다고 해서 정치인이 잘 안 되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 오래 했던 사람들이 정치 오래 하면 우리가 검사의 성격보다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수처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느 편 들어요? 검찰 편을 든다. 그렇지. 그게 왜냐면 문제야. 검찰은 국민 편 드는 게 아니고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야. 검찰 식구, 자기들 회사, 동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국회에 지금 그 뉴스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근데 검사 이제 싸우는 사람. 군인이랑 또 특징이 이 기수 서열 문화가 있어요. 네. 맥기 돼 있는데 검사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상명하복, 조직. 조직이라는 걸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네. 한 번 모셨던 사람 끝까지 충성한다. 이게 굉장히 강하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그거에 다시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최근에 독재, 이제 독재.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당 쪽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인사를 영입하거나 어떤 후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와 된 가짜 뉴스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고 언론이 뒷받침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검사의 습성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조작하지. 조작해서 만들어냈었잖아요. 일단은 이제 SNS에 네. 뿌리고 언론에 뿌리고 네. 그런 걸 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커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고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조국 장관 수사 때라든지 그렇죠. 뭐 모든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검찰의 행태는
있든 없든 일단 흘리고 그치? 혐의 사실이 여론을 만들고 그 소명되지 않았는데 그 혐의 사실을 언론 쪽에 던져서 작업을 해서 키워서 다시 받아서 그걸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런 걸 하는 거지 지금. 이뤄내는 그런 네. 구조 속을 지금 선대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너무 익숙하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 그렇죠. 근데 자기 거는 못 버려. 네? 그러니까 그걸 어찌 보면 이제 유통 구조가 돼 있죠 말씀처럼. 이제 유튜브 SNS에서 특히 유튜브 쪽이 이제 네. 모습 쪽들이 많잖아요. 100만 네. 넘는 데이 한 10군데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 계속 떠들면 그거를 또 언론에서 잡아주고 언론에서 잡으면 다시 이제 뭐 기사. 논평이나 이런 거를 네. 써주는 기사 식으로 되고 만들고. 있어서 사실은 베이스는 그 유튜브 예를 들어서 뭐 가로세로나 이런 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로세로 그렇죠. 여기서 어쨌든 가로세로를 뭐 제보를 이불 쫙. 뿐만 아니라 뭐 신의 한수나 뭐 좀 많잖아요. 그 좋아. 가로세로 뭐 어떻게 입을 입을 쫙. 입을 쫙 어떻게 하죠? 쫙. 맡아줘. 거기까지. 네. 가로세로 좀 맡아줘요. 맡아줘. 어떻게 맡아줘? 가로세로를 뭐 이거 어떻게 최근에 어떻게 하고 대각선으로 있냐면 만들어 대각선으로. 아니 그게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 특히 유튜브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이제 구글 거잖아요. 네. 구글에서는 아동 학대나 아동 보호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신고하는 차단 누르거나 신고하는 게 뭐 이렇게 쌓이면 그 약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서의 그 아동 보호 정책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성년자 보호해야 되는 맞아, 거는. 맞아. 근데 이번에 어떤 건지. 인정이 이거에 대한 건 어쨌든 거기서 실명 까고 사진을 그렇죠. 까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심각한 범죄. 아니 중대 뭐 범죄. 자기 그 누구 뭐 김세현 그 기자 얘기로는 뭐 얼굴을 이렇게 눈을 가려가지고 아, 괜찮다는데 뭐 그런 소리 말도 안 하는데 되는 누가 보면 근데 이름을 얘기하고 판결문 그냥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사진 공개하는 거는 너무나 그런 거죠. 강용석도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 그분은 사실은 이제 변호사 성격보다는 거의 이제 정치인 유튜버죠 유튜버. 거기는 뭐 네. 변호사로서의 법을 뭐 준수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본인도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놓고 무슨 본인이 그런 저기 그걸 그냥 엄마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도도맘하고 맞아 그래서 뭐 기억납니다. 그렇죠 말 난리 났었죠 근데.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이 SNS 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무조건 SNS 상에서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이걸 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어찌 보면 그냥 좋아요 누르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논쟁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뭐 신고도 윤석열도 하고 부인 안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아니다 하는 걸 안 돼. 그렇지. 공격을 해야 돼. 저쪽에서 막 공격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는 건 사람 반응 안 해. 너도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렇죠. 부인 얘기도 있고 부인이 왜 안 나오냐. 맞아. 왜안 나오냐. 그 다음에 이거 밝혀라. 증인도 나왔지 않냐. 그 다음에 부인이 그랬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도. 누구 있니? 아니, 윤석열 부인이 난 줄리할 시간 없다 그래서 두 개를 얘기했는데 뭐라 했냐면 하나는 석박사 쓰느라고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얘기했냐면 그러면 증인이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그 열린 공감에서 했던 얘기들 보면 제보자도 그때 뭐 대학원생으로 다녔다라는 네, 얘기도 네, 나오고 그때 네. 자기는 뭐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 줄리라는 네, 이름 네. 많이 들어봤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네. 고위직들 옆에 가고 대학원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대학 논문 쓰느라 시간 없었다나 아니면 증인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는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붙어요 그러면? 누가 붙어요? 온라인 소통하는 거 붙어야 돼요. 온라인 소통 지금도 그 잡아내고 찾아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방어만 하지 말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방어만 하지 말고 그치. 공격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네, 자본단에 네,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지 자원봉사자 말고. 자원봉사자 공격수가 있냐고. 지금 없어. 그러니까. 공격수가 네. 방어만 하는데 급급하더라고. 신발- 아니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하고 네. 방어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달라야 축구도 되는데. 수비수가 있고 링커가 있고. 공격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미드필더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보기엔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수비하는 사람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달라. 수비는 오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수세적이고 공격은 사람은 치고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야. 치고 나갈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거기 단장님이 누구예요? 김남국 그거 있잖아. 잘 아시죠? 네. 공격수 좀 영입하라고 해주세요. 영이. 네, 공격수들이 없어. 내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워낙 경선 때부터 가짜뉴스 막 공격하는 거 방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습성 자체가 방어하는데 지금 이게 구조를 그런 형태로 지금 조직을 짜는 공격거리를 것 그럼 제공해 줘주고 하는 공격거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평 지금 거 같은 것도 하나 양평권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농지법 얘기나 뭐 개발 부담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치고 나가야 돼.
또 치고 나가야 되고. 만들어놨는데 네. 치고 나갈 사람이 수비하다 보니까 만들었다 하지 말고. 아니 공격이 막 오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비가 어제 없어. 이제 다 알잖아. 이게 이준석 쇼라는 거 다 알잖아. 그렇죠. 이준석이 만들어놓은 쇼고 네. 다 이미 짜놓은 거 가지고 네. 이제 딱 만나고 나서 아니, 푸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윤석열 혼자 못한다. 혼자 못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상황을 안 친 거거든. 그렇죠. 김종인. 네. 원래 들어오게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어떻게 해서 끼고 싶어, 이 판에. 이번 판은, 아니,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넘어가. 이 판에 무조건 끼야 되거든. 근데, 삼김이랑 같이 끼는 건 싫어. 완톱으로 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고 싶은 마음 꿀뚝 같고. 그렇지. 이준석이도 자기 따당하는 것 같아. 자기도 뭔가 좀 끼고 싶어. 음. 옆에 서고 싶단 말이야. 자기도 뭐 원래 카메라 보는 게 누가 봐도 있으니까. 다 짜고 치는 짜고 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상황으로 김종인이 들어왔고, 어제 사진 찍은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아, 이준석 보고 사진 찍자 그러지, 윤석열 보고 사진 찍자는 게 없어. 이게 그냥 세자가 아니고 네. 왕세자야, 왕세자. 거의. 황태자지. 네? 황태자야. 네. 그러니까 상황하고 황태자 사이에 딱 낀 거야. 어?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냐? 이제 부인이 있어. 여성. 그렇죠. 모든 뭐 캠프에 최순실이지, 최순실. 모든 저기 홍보 라인을 뭐 면접을 보고 뭐 다 관리를 서초동 캠프란 말이 있어. 나오고. 서초동 캠프란 말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 또 그게 아니라고 뭐 다 이사 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저희 자원봉사자들 좀 돌려가지고 그거 좀 파악 좀 해주세요. 돌리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그 모셔서 요청을 네, 부탁드려서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빨리 저 합시다. 공격수를 키워가지고.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는데 절대 공감하고요. 네. 공격수 영입 좀 해달라고. 아니 영입을 안 하고 그냥 아니 당연히 뭐 트레이닝 시키면 되잖아. 훈련 시키면. 그러니까 10만 현금택을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도 대변인 그 맞죠? SNS 커뮤니티 어디지? DC 인사이드인가 어디에 가장 공세웠던 사람 중에 2등 했더라고요. 1등이 누구야? 기억이 안 나네? 그 누가 있어? 1등이 후보님 아니요? 아 후보님 말고 누구 이 캠프 관계자들 중에 1등이 뭐 누구 있었고 2등에 현근택 변호사가 딱 와 있더라고. 그게 내가 보니까 당선 때 얘기잖아. 그쵸 병선 때 공격수여서 공격수.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지. 팀 플레이. 그좀 공격 좀 해주세요. 일단 공보단 쪽에서 공격 팍팍 쳐주고 여기 SNS 상에서 공격팀 만들게 좀 자원봉사 좀 확보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정말로 악질들이에요. 없는 일 제 역할이 아마 경선 때도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남들이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였고 다 좋은 것만 하려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논평 뭐 10개씩 나오지만 임팩트가 없잖아요. 논평 내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거는 별로 이제 언론이 잘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아마 저도 이제 초창기 캠프만 선대위 꾸리고서는 이제 진중권하고 논쟁이 조금 저의 두 번째는 이제 이수정이었는데 어쨌든 좀 논쟁을 계속 원희룡 아니야 원희룡? 원인은 끝났고 거기 후보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확 그냥 아니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 그건 이제 지난 일이다. 그러면 이제 예. 계속 이 논쟁을 붙어야 되거든요. 저쪽하고 저쪽 사실 싸워줘야 윤석열 되는 거지. 이준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뭐 진중권도 그쪽 스피커 예. 역할이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권경이나 김경률 금태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얘들도 스피커 역할 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김종인이 제일 큰 스피커예요. 다음 주에는 아마 김종인이 모든 언론을 싹 다 조배하고 아침 인터뷰 싹 다 지배할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누가 있느냐? 김종인 대항마가 없단 말이에요. 없지. 야, 왜? 그게 제일 문제. 김종인이 뭔데 넌 그렇게 김종인 씨를 근데 김종인은 라디오 인터뷰, 언론 인터뷰를 다 해요. 많이 하고. 그래서 언론들이 좋아해. 언론인들이 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나오라고 나오니까. 아 나도 나오라면 다 나가. 여기도 나오라면 안 나가. 우리 현명도 나오라면 다 나가. 나오라면 나가지. 근데 이제 결국은 봐봐요. 그런 역할을 이낙연 그 총리님이 좀 해줘야지. 해줘야지. 상임 근데 사실 지난번에 김종인의 상대는 나다. 내가 이낙연이 그렇지. 김종인을 상대한다. 너는 내 거야. 막 이런 영광 거 갔을 때 사실은 오셨어요. 맞아요. 예, 오셨어요. 왜냐면 대부분 올 걸로 기대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또 어디 뭐, 어디 계셨다고 아이고 하더라고. 뭐 딴 데 가서 뭐 막걸리 드시고 있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김종인, 이준석 대항마도 없어요. 이준석도 대항마가 없어요 우리 쪽에. 없지. 야. 근데 김종인이나 이준석은 한번 라디오나 이렇게 인터뷰 나가면요 기사가 최소한 10개 이상 실려요. 네. 그리고 최소한 그날의 메인 기사에 올라와. 그게 스피커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유시민 안 나와?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유시민 장관님. 뭐가 어떻게 돼? 아 나와야지 스피커로 빨리. 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예? 때 되면 아니 언제 나와 지금 선거까지. 아니 속 터져. 아 이낙연 아니 총리님도 이제 나오면 이제 스피커가 없다. 우리 속 쪽에 터져. 스피커가 없어서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빅 스피커가 빨리
나오셔야 된다. 근데 김남국 단장님도 스피커야.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준석하고 붙을 정도는 돼. 이준석 정도가 안 돼요? 그래도 더 안 낫지 되지, 안 돼. 않아? 나이도 더 많고. 힘을 확 김남국한테 실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 김남국 형이 단장님이 말은 잘하는데 뭐가 이준석은 뭐냐면 비유를 잘해. 그러니까 언론들이 오. 쓰기 좋은 말, 뭐 복주머니 이거 봐봐요. 전국이 다 그치, 알잖아. 비단 주머니 버스 해도 타고 뭐, 가는데 버스에 타고 온다. 그치, 뭐 크라켄 뭐 이런 그렇지. 것들 뭐 그렇게 그런 얘기하면서 것들. 아무것도 없는 거더구만. 내용은 없지. 그치. 내용은 없는데 기사를 잡기 좋다. 근데 그런 김남국 걸 잘- 단장이 그런 거 잘 못하는구나. 네. 그 자리 한번 진지해. 자리 한번 끼가 좀 그 저기 네. 자리 한번 만들어서 빨리 속성 가위 해가지고 깔때기 나도 못하는데 아니 깔때기 우리가 이거 부족하지.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 만들어 드릴게. 나도 방송 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해서 이준석 대항마로 키우고 네. 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김남국 단장님이 맡고 네. 그렇게 김종인은 유시민을 김종인을 김종인 누구로 유시민이 맡길까요? 맡고. 유시민 장관 하고 아니면 이해찬 이낙연. 대표한테 맡길까요? 이해찬 이낙연. 이천 대표님도 근데 방송을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분은 아니고. 이낙연 총리님이 아, 적극. 이낙연 총리님 그거 한번 총리님 만나러 갈까요? 그렇지. 만나러 이런 식으로 해 또. 어디 가세요? 이낙연 총리님 앞에 가서 네, 김종인 상대 좀 해달라. 오케이. 근데 이낙연 총리님도 지난번에 뭐 국민이 요구한다. 김영정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하면 아까 어려운 질문을 하면 말을 길게 안 하고 단답식으로 아,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치,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말을 길게 안 해. 인품이 좀 방송에 덜 친화적이야. 방송에서 좀 좋아하는 캐릭터여야 그렇죠. 되는데 방송에서는 팍팍 어쨌든 질러주고 조금씩이라도 네.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짧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진행자하고 약간 묘한 긴장 관계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님 어때요? 호흡은 방송 김종인 잘하죠. 상대로. 잘하죠. 괜찮아요? 김종인 지금 제일 추미애 장관님이 근데 좀 아주 매칭이 안 되긴 하는데 김종인 총괄을 맡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완탑이거든. 우리 근데 추미애 장관님은 상임선대위원장님 명예 상임선대. 그 완탑으로 만들어드리면 되나? 그럴 수도 있겠지. 완탑으로 올려서 김종인 상대하는 쪽으로? 올릴 거요? 아니 뭐 우리 방송 누군가 보시겠지. 캠프 관계자가 보시고 핵심들은 보더라고 핵심들. 그 좋은 전략이다 하고 또 바로 이렇게 건의해서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 쪽에 그게 스피커가 필요하다. 뭐 좋은 이게 지적. 엄청 필요해요. 스피커에 벌써 이제 아마 모든 아마 지금 방송계 PD들은 아마 다 이준석하고 김종인 인터뷰 날 때 많이 한 세네 개 잡아놨을 거예요. 후보님이 일일이 상대하기도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선수는 열심히 뛰게 스텝들이 오케이. 잘했는데 스텝들이 좋습니다. 자기가 선수인 양 광팔고 다니면 안 돼. 아무튼 오늘 우리가 뭐 이게 새로운 공간에서 정말 산뜻하게. 위치가 여기가 아주 좋은 위치에 한강도 보이고 그죠? 야경도 끝내주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우리가 또 다 내 공이죠. 찾았어요. 여기. 정말 새로운 마음을 잡으니까 좋은 공간에 이렇게 아주 멋진 이 사람 TV에서 협조를 해줘서. 이 사람 아니다. TV요? 이 사람 누구예요? 돌멩이 TV입니다. 네? 돌멩이 TV로 이름. 돌멩이 이 사람 TV. TV가 이 사람 TV가 돌멩이 TV로 바뀌었어요. 돌멩이 TV에서 우리 핵심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는. 돌멩이 돌멩이 TV가 좀 돌멩이 팍 던져주고 그렇지. 공격수 대주고 그렇지. 돌멩이 TV 시청자들 또 우리 시청자들 또 우리가 확대 개편 계획이 있죠? 네네. 알릴테어를 음. 사실 미안해요. 아까 현변한테 팔았어. 권리금은 두둑하게 쳐주기로 하고 500원 받았어. 괜찮죠? 네. 현부텍 TV에 색깔 해야지. 같이 해가지고 모으면 된다면. 팍팍 우리가 공격수 역할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해야지. 어떻게 그 검사 어를 많이 그러니까. 받았어. 이판사판 검사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검사한테 없잖아. 맡기면 다 잡혀갑니다. 그럼요. 잡혀가는 걸 떠나서 이제 암울하잖아. 세계에서도 취급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그렇죠. 지성을, 검사들 이상을 생각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높여놨는데. 사람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저게 뭐 무슨 죄를 지었나, 또 윤석열- 감출 게 있나, 윤석열 후보가 뭐 캥기는 게 있나, 습성이지. 뭐 항상 그런 습성이 그 있어요. 외교할 나를 때는 의심해. 사실 외교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 논의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의심하면서 막 어떻게 잡아쳐놓을까 막 이런. 나는 그것보다도 싸움하겠네. 윤석열의 모습에서 전두환도 보이지만 히틀러가 보여. 히틀러요? 히틀러가 보여. 히틀러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고 그렇지. 인기도 좋고. 히틀러도 투표로 재밌는 얘기 정권을 드릴까요? 잡은 거야. 원래 상황이 있고 왕 왔다가 왕세자 넘어가잖아요. 네.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역할을 못하면 너 제끼고 다음 기회 이럴 수도 있거든. 맞아.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 그런 것도 많았잖아. 지금 사실은 뉴스 검색이나 이거 트렌드 분석해 보면 이준석이 훨씬 높아요.
야, 이준석이 윤석열이 아니고 피처네. 사람 찍는 것도 다 이준석이야. 이준석이 피처네. 저희가 뭘 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김남국 단장님 이 방송 보시면 각성하세요. 네, 이준석 책임지시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항마를 김남국 각성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각성. 그렇게 하시자. 우리가 결정하지 뭐 그렇게. 그렇게 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의 보고. 직도하고. 네, 좀 갑자기 오랜만에 방송에서 환경도 바뀌고 좀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마무리 인사 한번. 한번부터지. 네, 어쨌든 우리 알테아 3번 찍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지금 이 현근택 TV에 한 코너로 자리 잡게 생겼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제 조회수 10,000, 10만 이렇게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성질난다. 간단하게 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플레이어를 위한 스텝이다. 플레이어가 골을 넣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어쨌든 뭐 직책이 어쨌든 다 백의종견하는 마음으로 팔다리 하나씩 내놓을 마음으로 후보님을 위해서 정권을 재선출하는 찾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한번 끝까지 기필코 승리하는 길까지 같이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10,000명. 만 명. 10,000명. 그래야 라방합니다. 모든 책임은 현근택 현경. TV. 예, 신재희. 예, 현근택이. 넘겨받았으면 여기서 책임지는 거죠. 제가 책임지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좋겠습니다. 책임 자, 그럼 저희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